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영화 리뷰 시간. 오늘은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이제 한국에서 재개봉을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경비원 B씨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화력 4점, 난 재밌었음 4점, 너도 봐라 4점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지브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 수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상 지브리 작품 중에서 토토로, 센과치로 혹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만큼 국내에서라고 할까요?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또 지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지브리의 출발점이 됐다는 작품이라는 걸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름만 들어본 사람도 많을 거고 뭐 본 사람도 많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왜 지브리의 출발점이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출발점인지가 아주 잘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력 4점을 준 거랑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지브리 작품인 만큼 작화가 아름다운 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듯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정말 지브리 작품을 보면서 나오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테마들이 전부 다 알차게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행, 이제 환경, 그리고 전쟁, 반전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여기서는 주인공 나우시카가 자신의 기체를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비행하는 그런 자유로움이랄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처음에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 곡이 나오면서 스태프 롤이라고 하죠. 스태프 이름들이 나오면서 이 나우시카의 배경이 되는 그 전 이야기들이 벽화처럼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 부분 처음 부분에서 되게 사람을 관객을 압도하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이나 그림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작품인데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4점을 줬던 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일 것 같긴 한데 스토리에 있어서 이 나우시카라는 작품에서 지브리의 다른 작품에서 많이 보여지는 주인공의 성장이 좀 덜 나오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나우시카라는 이 등장 인물은 초반에 등장할 때부터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부 다 통달하고 있는 사람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혼자서 무거운 짐을 전부 지고 가는 그런 수행하는 사람 혹은 순교자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우시카도 나이상으로 보면은 소녀인데 지브리의 다른 작품에서 느껴질 수 있었던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소녀가 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환경이나 미래에 대해서 선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나우시카라는 소녀가 끝까지 어리석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들을 구하려는 이런 내용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다른 지브리 작품들에 비해서 아쉽게 느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력을 4점을 줬던 것 같고 난 재밌었음을 역시 4점을 줬는데 난 재밌었음을 4점을 준 건 영화가 배경이 되는 무대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고 그래서 환타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새로 등장하는 개념들도 많고 뭐 오무나 부해 이런 새로운 개념들도 많이 막 등장을 하는데 설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런 설정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재밌는 점 하나는 영화 내에서 영악한 악역이 한 명 딱 등장한다기보다는 영화에 등장하는 뭐 그나마 악역에 가까울 수 있는 크샤나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으로서는 부해를 불태워서 인류를 구하자라는 자기만의 목표나 이상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 서 있는 남주인공 남주인공도 아니죠. 그냥 남자 주변인인데 역할이 그렇죠. 좀 예.
그렇게 임팩트 있는 역할은 또 아니었어가지고. 예, 아무튼 아무튼 그 나라의 그 왕자였죠. 그날 왕제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이 거신병이라는 어마무시한 무기를 적대적인 토르메키아 왕국이 가져가게 된다면 인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자기들만의 생각이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근데 관객이나 나우시카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다 틀리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고. 이야기가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래 그게 더 이야기의 재미를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여기서도 또 똑같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문제가 나오는데 나우시카가 너무 좀 모든 걸 깨우친 존재로 나오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나우시카가 굉장히 초반에 나오는 선물로 받은 그 조그만 사막여우 같은 친구죠. 그 친구를 타일 때도 일부러 자기 손가락을 물게 내주면서 괜찮아 무섭지 않아라고 하는 여신 같은 초인류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오무 때에 들어가게 되면 치여서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고뇌나 혹은 내 삶에 대한 내 삶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전혀 비춰지지 않고 그저 나는 이게 맞은 일이니까 이게 옳은 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나우시카라는 캐릭터가 좀 단면적으로 좀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야기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비행신이나 그리고 영화가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부해로 들어가는 씬도 있고 거신병이 나와서 거신병이 화염을 쫙 쏴서 오물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씬이나 굉장히 스케일이 큰 씬들도 많고 액션적인 동적인 씬들도 되게 많아서 이런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난 재밌었으면 4점을 줬고 마지막으로는 너도 봐라 역시 4점을 줬는데 사실상 너도 봐라는 5점을 주려고 했는데 4점을 줬던 이유는 만약에 내가 지브리 다른 영화 토토로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혹은 방금 우리도 저번에 리뷰했었던 라퓨타를 정말 재밌게 본 사람이다 하면 이 나우시카를 봤을 때 조금은 뭔가 미묘하게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로는 제가 나중에 다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본 건데 이 나우시카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이 그렇게 등장하지가 않아요. 중간에 그 씨앗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걸 제외하면 서로 모여서 음식을 먹는다던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던가 그런 씬이 거의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브리는 아시다시피 유명하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그리고 정말 진짜 먹음직스럽게 그리는 걸로 유명한데 나우시카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생활감 있는 씬들이 많이 하지를 않고 오히려 이야기 전개가 확확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중요 사건들만 비춰서 지나가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 자체도 좀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저번에 봤던 라퓨타랑 비교를 해보자면 라퓨타에서는 중간중간에 라퓨타도 좀 주제 의식이 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진지할 때는 진지하지만 중간중간에 환기를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웃을 수 있는 열차 추격 씬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좀 웃음을 주는 씬들이 있는데 나우시카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관객들이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씬들이 없고 시종일관 어둡고 다칠 때에도 피도 나오고 혹은 나우시카가 아버지의 죽음에 굉장히 분노해서 광분해서 사람들을 막 죽일 때도 다소 좀 잔인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영화 자체가 좀 무겁다는 점. 그래서 다른 다 지브리 영화랑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브리 영화에서 보통 다른 지브리 영화를 보면 좀 푸근한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나우시카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거의 없고 대신 그 모든 걸 다 나우시카한테 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실제로 감독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우시카가 기르는 그 사막 여우 그 친구죠. 그 친구를 가슴 안에 숨겨주는 씬이 있어요. 거기서 보통 지브리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여주인공이나 소녀 주인공의 이런 신체 부분을 그렇게 보여주는 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그게 좀 나우시카가를 성숙해 보이게 하고
장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나우시카가 다른 지브리의 여주인공에 비해서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가슴 따뜻하고 좀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지브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나우시카를 봤을 때 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도 봐라를 한 4점을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 이게 네. 정말 비교가 되네요. 저희가 미션 임파서블 리뷰를 했었을 때 거의 4분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취향에 맞는 영화를 만나시니까 그냥 주저리 그냥 한 그리고 제가 좀 15분을 얘기하셨는데 말을 좀 조리 있게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아니 말 조리 있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영화를 재밌게 봤다는 게 느껴지는데 저번에 미션 임파서블은 대체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은 얘기를 이것밖에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4분밖에 안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좀 이거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심술이 났던 게 대체 5점은 언제 주시는 거죠? 5점을 주신 적이 있나요? 이게 5점 한 번 있지 444를 또 않았었나요? 주셨네요. 5점을 주신 적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 너도 봐라에서 5점을 한 번 줬어서 너도 봐라 5점 말고 혹시 그 난 재밌었음이나 영화력 부분에서 5점을 주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약간 이것보다 더 재밌는 영화가 있겠지 하면서 그 5점을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가는 평생 5점을 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4점이 만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 점수의 의미가 뭐가 있나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이제 따뜻한 인물이 없다. 그 뭐 어머니 격 되는 인물이 없다. 그거를 나우시카한테 좀 다 넣은 것 같다. 그런 뭐 선역의 이미지 같은 거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고 그리고 나우시카 자체도 굉장히 어린 걸로 아는데 작중에서 1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그 군사 국가에 이제 좀 포로로 잡혀갈 때 애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또 어른스러움이 돋보였는데 이게 과연 10대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너무 성숙함을 보여주는 게 많았죠. 그리고 이 영화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눈에 띄게 좀 많이 보였고 아무튼 잘 들었고요. 제 점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내리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점수는 영화력 5점에 난 재밌었음 5점, 너도 봐라 4점입니다. 일단 오히려 너도 봐라 4점이 그렇죠. 너도 봐라 4점인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비슷한 이유긴 해요. 저는 점수를 이렇게 매겼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영화력부터 들어가 보자면 영화력 5점. 영화력을 5점을 준 이유는 그냥 라퓨타 때랑 비슷해요. 그냥 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거장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게 나우시카도 굉장히 초기작이죠. 그 리즈 시절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력 자체를 뭐 감히 평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영화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는 나우시카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말만 듣다가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도 또 느꼈죠. 기성세대 감독들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건 그냥 감독들이건 대체 어디에 무슨 연출에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연출들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가끔 들었는데 나요 미야자키 하야오 모든 것의 원조 뭐 당연히 더 깊게 파고들면 당연히 미야자키 하야오가 원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그 현 시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들한테 확실히 영향은 엄청나게 준 감독이구나 걸 느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경비원 PC가 알려준 건데 미키 17이라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도 이런 오마주가 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모라는 그런 비싼 벌레가 미키 17에도 또 등장을 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연출을 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나우시카가 처음에 야생동물을 만지는데 야생동물이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 일부러 손가락을 물려주면서 난 널 해치지 않는 존재다 라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연출 뭐 그런 것도 많이 쓴다고 하고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짜 미야자키 하야오 씨는 뭐 이런 것만 보면은 정말 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지 그것 때문에 5점을 준 건 아니고 뭐 영화력 자체도 제일 처음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떻게 이런 세계관이랑 설정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탄했습니다. 스팀펑크 비슷한 세계관이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오무라는 벌레들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뭐 부해 때문에 독 때문에 뭐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세계관을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 세계관 스케일도 굉장히 방대할 뿐더러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이 짜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진짜 머릿속에 이런 게 다 들어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감탄을 할 정도의 약간 세계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영화력은 이제 여기까지만 좀 넘어갔고 이제 좀 개인적인 감상, 난 재밌었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5점인데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사담이긴 한데 원래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는 편인데 이번에 안경을 안 쓰고 안경을 깜빡하고 안 들고 왔어요. 영화관에서 보면서 영화를 온전히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는데 근데 이제 좀 흐릿흐릿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굉장하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재밌게 봤다는 거죠. 이것도 사담이긴 한데 처음에 놀란 게 시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나우시카가 약간 치마 비슷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리고 스타킹을 신고 있는 걸 몰랐어요. 뭐야 하이 실종인가? 옛날 영화라서 약간 이렇게 엄청난 섹스 어필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저게 속바지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게 좀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너무 사담이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화 자체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나서 느낀 게 좀 라퓨타도 거의 초기작이고 그리고 제일 초기작이 이제 천공의 섬 라퓨타로 알고 있는데 약간 라퓨타랑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좀 많이 대칭적이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라퓨타 같은 경우에는 악역이 한 명이 딱 있었잖아요. 뭐 라퓨타에 살고 있었던 종족의 최후의 후손이 2명 있었는데 라퓨타랑 그리고 남자 1명. 근데 그 남자가 그게 이제 확실한 악역 1명이 있어서 그 악역 때문에 진행이 되는 스토리였는데 나우시카는 반대로 확실한 악역이 없고 근데 확실한 선역은 1명 있죠. 나우시카가. 선역이라는 캐릭터를 나우시카 하나에 다 몰빵한 느낌이었고 이제 반대로 라퓨타는 악역을 1명에 몰빵한 느낌이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비원 B씨의 말에 공감을 했던 게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런 윤활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윤활제를 나우시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나우시카의 시점으로 보게 되니까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얘들 왜 몰라주는 거지? 이 세계의 진실을 부해를 불태워버리면 너희들이 망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저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입장으로 이제 좀 캐릭터를 보면서 이제 캐릭터들이 우매하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되잖아요. 이야기에 좀 더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믹이 뭐 당연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먼저 시작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등장인물에 몰입하게 하는 이런 기믹을 잘 쓰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활용한 사람이 이게 87년인가 4년 영화잖아요. 1984년. 근데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한 감독이 미야자키 하야오 빼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이야 약간 좀 고구마 전개 후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독자들이나 뭐 관객들을 몰입하게 하는 기믹으로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믹이다라는 걸 보여준 게 미야자키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경을 안 쓰고 흐릿한 시선으로 보긴 했지만 나우시카에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왜 얘들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우시카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우매함을 보면서 좀 전쟁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좀 관객으로 하여금 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이 부분에서는 또 미야자키 감독한테 좀 박수를 안 줄 수가 없죠. 좀 감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전 메시지를 좀 사람들한테 상기시켜 주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미야자키 감독이 왜 이렇게 존경받는 감독인가라는 거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 또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 이제 평론가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뭐를 비유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좀 눈에 불을 켜고 찾잖아요. 뭐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이제 영화로서 못 즐기고 항상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알고 그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약간 선민의식을 느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부류들이 항상 그런 걸 찾잖아요. 나우시카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찾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막 거신병이 사실 핵무기고 군사 국가가 사실은 미국이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저는 비유를 했다라고 뭐 막 지들끼리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별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지들끼리 그냥 막 아 이거는 뭐다 하면서 흥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게 이번 작품을 보면서 더 확실히 느낀 게 제가 봤을 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그냥 뭐 세계 정세 같은 거에 그냥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영감 같은 거를 얻은 것 뿐이지. 그냥 뭘 딱히 뭐 비유하고자 그냥 반전의 메시지 넣는 것 자체는 그건 맞는데 뭐 어디 뭘 비유를 하고 뭐 메타포를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영향을 받았을 뿐 그냥 그 세계관 자체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독립적인 세계관이다. 그래서 그렇게 뭐 메타포를 찾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많이 느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난 재밌었으면 5점을 줬고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 여러분들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도 봐라 점수는 근데 5점을 안 줬어요. 원래 5점을 주려고 했는데 4점을 준 이유는 그 당연히 그 기존의 영화랑 좀 많이 다릅니다. 성격이. 굳이 얘기하자면 맛있게 그 최근작이죠. 최근작인데 그것도 꽤 진지한 영화긴 했었는데 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조차도 맛있는 먹방 씬이 있어요. 맛있는 먹방 씬이 이제 하야오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 뭐 과일을 먹는 씬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솔직히 먹방으로 치면 안 되고 애초에 음식도 보이지도 않고 과일 자체도 그 왕자가 말하기를 독특한 맛이다. 맛이 없다는 거죠. 맛이 없 맛이 없다 그러죠. 예. 그거를 이제 먹방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따뜻한 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식이 나오면 좀 따뜻한 느낌이 나잖아. 그런 씬이 없다시피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보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부분에서부터 보면은 이 나우시카 바람계곡 나우시카라는 영화가 얼마나 기존 영화랑 좀 궤를 달리하는지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브리가 아닌데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이제 팍팍 느껴지는 영화다. 굉장히 초기작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야기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걸 별로 선호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도 봐라 점수는 4점에 그쳤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꼭 미야자키 하야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화에 뭐 의미를 찾고 메타포를 찾고 그 대응되는 걸 찾고 이런 게 사실상 이 영화를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영화를 볼 때 그런 해석을 찾아보는 게 해석을 찾아보면 재미가 반감된다고 느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그게 더 재미를 돋군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 뭐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 게 해석을 찾아보는 것 자체는 뭐 그 영화가 그만큼 인상이 깊었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찾아보는 행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해석이 감독 오피셜이 아니고 그냥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뇌피셜로 싸지른 거를 해석이랍시고 보면서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잘못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 자체가 좀 그것도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좀 짜치다는 거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냥 감독 오피셜이 나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느낀 게 정답이에요. 뭐 영화가 너무 어려웠으면 해설을 보는 게 맞지만 아 혹시 내가 느낀 게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해서 그거를 정정하기 위해서 해설을 보는 그런 무슨 답안지 맞추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영화를 소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좀 자기가 느낀 거를 좀 음미하는 편을 선호하시는 편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가 느낀 게 막 완전히
나우시카 예를 들어서 나우시카 사실 남자였다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잘못되게 이해한 게 아닌 이상 항상 영화 보면은 좀 애매하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열린 결말식으로 그런 거는 그냥 결국 자기가 느낀 게 정답이다. 그래서 그쵸, 자기가 느낀 게 정답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걸 물어봤던 이유는 제 생각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저랑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아무리 난해한 영화라도 끝나고 나서 뭔가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배경 지식을 찾아보는 게 아닌 이상 누군가 어떤 평론가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설을 한다 그런 거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뭐 완벽 해설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영화를 보면 그리고 그런 게 너무 많죠. 이렇게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굳이 안 찾아보는 편이라서 그래서 뭔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저 완벽 해설도 솔직히 아니 감독이 나와서 완벽 해설을 해야지 뭐 저명한 평론가다 하면서 하는데 솔직히 그 감독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체 뭐가 완벽 해설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좀 짜치는 부분이 있다. 뭐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질문은 딱히 없으신가요? 뭐 영화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 거나 이왕 길어진 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제가 팬심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 나우시카의 성우 분이신 제가 보기 시마모토 스미인데 네네. 제가 보기엔 나우시카라는 배역이 되게 성숙하다 그랬잖아요. 소녀임에도 굉장히 성숙하다 그랬잖아요. 이 역할을 좀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성우가 보시면 사자후를 외칠 때가 많아요. 나우시카가 뭔가 굉장히 이거 해 저거 해 막 소리를 외칠 때가 많은데 근데 굉장히 좀 파워풀한 보이스로 나오거든요. 근데 또 소녀적인 목소리를 낼 때는 또 소녀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나우시카라는 캐릭터를 좀 더 살린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성우분이 좋아하는 성우분이라서 얘기해봤습니다. 네네. 네, 정말 갑작스러워. 네, 근데 이제 저도 좀 더 얘기를 하자 보면은 좀 유명하죠. 지브리의 이제 약간 그 일본 쪽에서는 좀 유명한데 지브리의 발연기 성우들, 특히 여자 성우들이 좀 그 국어책 읽듯이 좀 연기를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그렇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이번에도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를 좀 자주 보니까 이게 그냥 애초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개인적으로 이런 톤의 연기를 선호하는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뭐 사자후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제 큰 소리로 막 뭐 인솔 하듯이 하는 그런 이제 복식 호흡을 쓰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도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약간 소녀가 이렇게 대장부 같은 그런 복식 호흡을 내면서 연기를 한다 그런 성우 연기를 한 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네.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성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불편하기보다는 그 미야자키식 책 국어책 읽기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오히려 후기작으로 가면 갈수록 감독이 이제 전문 성우를 고용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국어책 읽기라도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어. 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성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더 돋보이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성우들이 그 여주인공은 약간 좀 나우시카는 뭐 구호책 읽기 연기랑은 좀 다르게 좀 연기를 잘한 편이긴 하지만 항상 보면은 그 지브리 영화의 할머니 역할들은 진짜 성우 역량이 정말 기가 막힌데 그에 비해서 항상 여주인공은 너무 국어책 읽기 연기라서 그런 부분이 더 비교가 되니까 이제 대비 효과로 더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음, 보면은 할머니 역할 하는 그 성우들은 진짜 할머니를 데려다 놓고 연기를 시켰나 싶을 정도로 뭐 실제로 성우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을 쓰고 그래서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러면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